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CJ부동산 크리스. 조슈아입니다. 네. 벌써 12월 말이 다 됐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또 새해도 밝아올 거고. 네. 그래서 이 시점에 또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브리즈번 또 호주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테마가 이제 내년 집값의 향방입니다. 네,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실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건들이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조건들이 아직도 되게 빠르게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뉴스에서 또 나오는 소식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내년이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금리가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네. 아주 솔찬히 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집값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저희랑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우선 호주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님? 가장 큰 건 그래도 네. 이제 예전보다는 그렇게 완전히 직상관관계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그래도 금리가 영향을 네. 많이 줄 것이고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인구의 이제 유입, 인구의 증가율 이게 또 영향을 많이 줄 것이고 네네. 또 요즘에 최근에 뭐 그래도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공급 속도입니다. 맞습니다. 네, 집을 짓는 속도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결정이 될 텐데, 이제 먼저 금리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금리가 지금 뉴스에서 자꾸 이제 내년에 인상 쪽으로 좀 가닥을 좀 잡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NAB는 심지어 두 번, 네. 뭐 4대 은행 중에 또 커머네스는 이제 한 번을 최소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화 상담을 하거나 만나 뵙는 분들이 계속, 이거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참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제 뭐 12월 달에 이제 일단 동결을 시켰어요. 좀 전반적으로 좀 인하를 한 번 더 인하해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급격히 올라가 버렸어요. 지난 석 달 동안 뭐 가장 큰 요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굉장히 수직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끌어올렸고 그게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하기에는. 네. 그리고 더군다나 내년 집값의 향방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쪽으로 가닥은 안 잡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RBA도 역시 그러면 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겠습니까? 금리죠. 네, 금리를 조정을 좀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뉴스에 흘리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제 시중 은행들이 조금 예측하는 바고 또 내년에 어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뭐 금리의 결정은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은 반대로 금리를 내렸어요. 내렸단 말이죠. 예, 네. 한번 내렸기 때문에 그거를 또 그냥 좌시할 수는 없어요. 호주 또 기준 금리를 또 거기에 또 맞춰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고 금리가 또 예전만큼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되면 바로 집값이 뛰고 금리가 조금 인상되면 바로 집값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역으로 움직이는 뭐 아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가 조금 둔화되긴 했어요. 옛날보다는. 맞습니다. 그런 민감도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안 끼치진 않겠지만 아주 직접적인 영향으로서는 조금 이제는 후순위가 됐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저희들이 이제 바이어스 에이전트를 이제 진행하고 할 때 이제 보면은 뭐 가장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브리즈번에 유입되는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뭐 뜨겁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제 아는 지인분께서는 물론 이제 다 확인을 해보셨지만 홍수 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로케이션이 좋아서 매물을 또 구입하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맞습니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뜨겁지 않은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뭐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두 번째 집값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팩터가 이제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는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를 했고 기존 예측보다 지금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 한 400만 정도 사우스 이스트 퀸즐랜드에 한 400만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구수가 지금 2030년 근처까지 가면 450만
올림픽을 지나면서 500만 가까이 되는 걸 추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속도가 어느 정도 가파라질 거에 따라서 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금리보다 더 영향을 끼친 게 역시 인구의 유입입니다. 맞습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 그리고 다른 주에서 이동하시는 분, 이 인구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그 다음에 최근에 더군다나 네. 그 수요층으로 지금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퍼스트홈 바이어들이 또 이 주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금리보다. 네. 그런 결국 인구가 이렇게 증가된다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제 균형이 이제 좀씩 깨지기 시작할 텐데 네. 결국 그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결국 집이 이제 계속 부족해지고 여전히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렌트도 올라가게 되겠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집값을 이제 상승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바로 지난주에 네. 저희가 지금 바이어스 에이전트 하면서 집을 지금 하나 구매를 한번 트라이를 했던 집이 있었는데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네. 또 바이어들도 뭐 셀러들도 좀 조용하지만 바이어들도 조용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오픈 인스펙션 첫 했는데 셀러의 그 기대값이죠. expecting price를 훨씬 넘는 가격으로 벌써 컨트랙이 끝나버렸어요. 네. 네네. 물론 그 집이 뭐 조금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집 연식이 뭐 거의 한 40년 이상 됐고, 그 다음에 약간 플러드가 약간 걸쳐 있었어요. 이제 전체가 아니라 약간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셀러가 원했던 가격보다는 한 2, 3만 불 더 높게 컨트랙이 체결되는 걸 보고 야, 수요가 줄지 않았다. 상당히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반대 입장인 공급을 보면 네. 요즘 어떤가요? 네. 이제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공급 속도가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도 현장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저쪽 로건 쪽, 그 외곽 쪽, 그리고 입스위치 쪽, 그 다음에 위쪽 노스 쪽에 가불처, 버펜가레이스 이런 데 다 보면서 상당히 큰 면적의 신규 주거 지역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디벨롭하고 있고 집도 지어지고 있는데 그 속도가 계획보다 빠르지 않아요. 예, 주택 승인 건수에 대한 그 율을 보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적어도 한 20, 30% 이상 예. 지금 뒤처지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있고 그걸 좀 늘리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급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 중에 결국은 노동력. 예.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민 관련해서 카펜트리는 파스웨이가 생겼습니다. 네, 신청하면 뭐 거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영주권도 좀 심사를 빨리 해주고 뭐 또 여러 가지 취업 비자 같은 것도 승인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건축 관련 그 기술자들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고 노동력 부족한 상태에서 빨리 짓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기술이 있으셔도 이곳에 오셔서 이제 어쨌든 적응도 하셔야 되고 네. 또 새로운 레귤레이션을 또 배우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성에서 극단적인 정신 거죠. 파스웨이로 카펜트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플럼빙, 뭐 타일러 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이 빌딩에 관련된 모든 노동력에 있어서 지금 파스웨이 그 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적용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용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네네. 이 노동력들이 왜 자꾸 이렇게 여러 다른 주에서도 이동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올라갔을 텐데도 이 주택시장의 공급 속도가 느린가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는데 이런 게 하나 생기겠더라고요. 인프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여러 군데의 인프라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이 그리고 기존에 여기에 있던 노동자들이 우선순위를 생각하면 그런 인프라 쪽에 취업을 해서 그쪽에서 말 그대로 일을 하는 게 본인들한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거든요. 네. 이런 주택시장 소규모 빌더들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그런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 기존의 노동력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주택에 대한 그런 공급 속도가 좀 제한을 받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또 공식 기관이나 리서치들에서 또 발표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가장 그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공식적인 데이터 소스가 코텔러티, 옛날 코아로직인데, 네네. 리얼에스테닷컴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내년에 호주 전반적으로도 네. 한 5%에서 6% 이상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브리즈번이 궁금해집니다. 네,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그 시나리오를 넣을 때 예전에 저희가 썼던 BMW라고 있습니다. BMW. 네네. 네, 자동차 메이커가 아니라 베스트, 모더레이트, 워스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항상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하는데 먼저 베스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느 정도 조금 너무 급격한 상승 쪽에서 스테이하거나 조금 떨어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네. 내년 연초에 그렇게 되면 RB에서도 이거를 뭐 인상적으로 가닥을 잡는 것보다는 동결적으로 좀 몇 번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좀 안정화된다면 다시 인하 쪽으로 가서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 좋아지고 실업률도 낮아지고 하는 호주 전반적인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게 베스트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도 다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진다고 하면 집값 상승률은 지금 브리즈번 같은 경우 최대 한 15%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어마무시한 수치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올해가 보면 제가 예상으로는 올해 브리즈번이 한 10% 이상 됐어요. 네, 네. 상반기에는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갑자기 급상승을 하면서 그것들 다 메꿔지면서 거의 10% 이상 상승을 했다고 보고 있고 네. 뭐 모든 정황이 좋을 때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내년 한 15% 이상 집 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마음에 그 조바심이 일으킬 수 있는 숫자고 그다음에 중간을 또 우리가 시나리오를 봐야지 않습니까? 예. 네, 중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금리 부분도 어느 정도 한두 번 정도 인상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택시장이 그에 대해서 약간 하방 압력을 좀 받으면 네. 약간 모더레이트 해지겠죠. 모더레이트 해지고 전국 집값 상승률도 한 5% 즈음에서 이제 멈출 거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한 10에서 15% 정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월스 케이스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워스 케이스는 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네. 살려는 분들이나 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아우. 왜 그러냐면 집을 갖고 계신 분은 당연히 집값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세로 더 접어든다고 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 않고 집을 사시려는 분도 못 사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더 떨어질 텐데. 집값이 이제 다시 이게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나 보다. 그럼 지금 집을 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고민 때문에 못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좋은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결국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글로벌 경기도 안 좋아지고 경기 침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도 경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인플레이션은 또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면 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집값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 머물거나 많이 올라봤자 5% 언더. 브리즈번 같은 경우도 한 5에서 한 10% 밑으로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전히 어쨌든 월스 케이스도 상승 쪽을 완만하게라도 택하고 있는데 근데 왜 도대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이 계속 나올까요? 집값은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올랐다고 저번에 우리가 제목에 상투 잡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1밀리언이 넘은 지가 이제 꽤 됐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 그리고 대부분의 브리즈번 부동산 전문 리서치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5대 도시가 2030년쯤 되면 거의 대부분 1밀리언대를 간다라고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이제 숨고르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조정도 할 수 있고. 숨고르기라는 뜻이 어느 정도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네네. 올라가는 속도가 조정이 되는 거고 집값이 하락한다? 야, 그거는 정말 상당한 경기 침체. 왜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게 부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부동산의 경기가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모든 사람이 지갑 닫습니다. 네. 그렇죠. 네, 돈 안 쓰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그리고 좋지 않겠죠. 뭐 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리페이먼트 하는데 좀 전념하기 때문에 돈도 쓰지 않고 뭐 자기의 번 소득의 많은 부분이 리페이먼트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악순환의 시작이 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RBA에서도 그렇고 호주 정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경기 침체에 시작하면서 그게 악순환의 고리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거는 좀 어려운 저희가 예상인 것 같고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한 5%대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의 환경에서 이제 2026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네. 뭐 예를 들어 퍼스트홈 바이어 분도 계시겠고, 또 여전히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또 익지스팅 하우스를 원하시는 분들, 또 매매를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판매를 계획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을까 한번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집을 구매를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딱 두 부분이죠. 실거주를 하기 위해신 분, 그 다음에 투자용으로 찾으시는 분, 이게 두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퍼스트홈 바이어가 가장 많으실 거고, 이제 실거주,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실수요자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캐피탈 게인도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간에 지금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워스트 케이스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리페이먼트를 좀 고려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내년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워스트 케이스로 한 2번 정도 소폭 인상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한번 케이스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될 경우에 내가 리페이먼트를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런 전체적인 금융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그 우선순위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뭐 인프라라든지 뭐 쇼핑 아니면 본인 직장과의 거리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가중치로 한번 점수화를 시켜서 구매하실 때 그걸 가지고 뭐 선택을 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워스트 케이스라고 해도 내년에 그러면 조금 더 있다 사야 되나? 조금 더 있다 사야 되나? 이렇게 계산하시기보다는 내가 요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 금융 플랜이라든지 내가 준비가 다 될 건 됐어 그러면 과감하게 들으셔갖고 본인이 마음에 드는 본인 조건에 맞는 매물이 나왔을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라도 빨리 사시는 게 저희는 좋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투자자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게 단순히 장기간의 캐피탈 게인 뿐만 아니라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집이 있겠고 또 여분으로 또 하나를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렌탈일들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렌트가 너무 이제 저평가됐다고 그래서 너무 안쪽으로 막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렌트 구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공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렌탈일드 그리고 테넌트를 구할 수 있는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좀 선정을 하시고 캐시플로우를 좀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렌트로 들어오는 인컴하고 리페이먼트로 나가는 부분하고 플러스 세금도 있고 세금도 있고 또 네거티브 이어링으로 거기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그걸 캘큘레이션 하셔서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거 좀 보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역시 최소 5년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내내 집값이 약간 하방한다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있다 제가 보기엔 저번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값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싼 시점이 아닐까라고 현재의 기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좀 바이블 같은 말이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사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거를 주식처럼 뭐 오늘 샀다가 뭐 다음 주에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최소한 5년 또는 10년 또 그 이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좀 이런 조언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26년을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시나리오를 몇 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뭐 어떤 투자에 대한 또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많으시겠지만 같이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또 여러 고객님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2부에서는 저희들이 또 뭐가 있죠, 대표님? 저희가 지금 요즘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난번에 그 퍼스트홈 바이어 5% 디포짓 스킴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최근에 좀 시작이 됐죠. 부스트 바이 스킴이 또 있습니다. 그 스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부스트 바이 스킴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무튼 즐거운 새해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크리스 조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